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가 자신의 링크드인에 올린 그 글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 건드라크에 대한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부분이랑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월 6일날 레이 달리오가 올린 글의 제목은 세상은 미쳐가고 시스템은 망가졌다입니다. 이 문장 하나에서 많은 것들이 조금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신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들이 주는 것보다 적게 돌려받을 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용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은 매우 낮은 이자율 혹은 마이너스 이자율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은 원금을 가까운 미래에 갚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려는 헛된 시도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에 의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실제로 시스템 상황에서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상황에서는 이미.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좀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중앙은행들은 그런 유동성의 힘을 이제 이용을 해서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려고 헛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풀린 유동성을 가지고 금융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뭐 금융자산을 매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요? 아니죠. 투자자들에게 떠밀려오는 이 돈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높이 밀어올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받은 투자자들이 그것을 소비하기보다는 투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금융 시스템 상에서 존재하는 이런 많은 엄청난 이 유동성은 그것을 이제 외부로 쓰기보다는 소비하기보다는 결국 다시 금융자산을 매입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넘쳐나는 이 돈들은 그냥 금융 시스템 안에서 계속 돌고 돕니다. 이것이 외부로 나와서 실질 경제 여기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 많은 돈들이. 그래야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또 그것은 결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GDP를 올리고 이런 것들로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선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순환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질 경제에서는 지금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 특히 CEO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들도 결국 어디에 투자를 하나요?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이죠. 결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만 또 그 돈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악순환으로 계속 돌고 있어요. 이런 이 역동성은 역사상 여러 번 일어났던 무리한 확대 정책 동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작년에 무료로 배포했던 나의 저서 빅데비 크리시스에서 철저히 설명되고 있다. 레이 달리오가 말하기를 이러한 사항들 있잖아요. 현재 지금 나타나고 이러한 조금 악순환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역사상 여러 번 나타났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생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 생에서는 지금이 이제 처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들이 어떻게 끝날지는 작년에 레이 달리오가 빅데비 크리시스를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면서 이 내용 안에 관련 내용들이 자세히 아주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비 크리시스 내용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로 보셔도 아마 한국어로 다시 번역돼서 설명한 그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의 결과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동안 금융자산의 가격은 많이 올랐고 미래의 기대 수익은 많이 떨어졌다. 결국 진정한 그 펀더멘털이죠. 펀더멘털 자체는 망가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많은 엄청난 유동성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만 돌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 실제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율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이런 괴리율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상황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왜곡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들이 유럽과 일본 시장에 닥치면서 더더욱 이런 괴리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은 또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문제도 또 같이 껴있죠. 그러한 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낮은 기대 수익은 채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러한 자산의 낮은 기대 수익은 채권 투자에 대한 것만큼 분명하진 않지만 주식과 같은 투자금은 채권 방식으로 되돌아온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건 사모펀드건 벤처 캐피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예상 수익은 투자자들의 상상력에 맡겨진다. 투자자들은 투자해야 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과거 닷컴바블 시대처럼 회사가 명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돈에 눈이 먼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꿈을 팔아서 큰 수익을 남긴 성공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꿈을 사고 싶은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떠한 경우에는 벤처 투자가들이 이미 그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 스타트업들에게 돈을 강요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만약 그들이 그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스타트업 경쟁자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함으로써 이 회사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디론가 일단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러한 그 떠도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스타트업들에게도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과거처럼 많은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우리 돈 갖다 써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지만 지금 스타트업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에게 이 돈을 스타트업들에게 이제 밀어주기 위해서 결국 위협을 하는 겁니다. 너 우리 돈 안 쓰면 니네 스타트업 경쟁자들한테 지원을 해서 니네 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면서까지 돈을 쓰게끔 하려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동성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투자 관리자들, 특히 벤처 캐피털과 사모 투자 관리자들은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을 하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그들이 투자해야 할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돈을 밀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 이런 투자가들이 스타트업들에게 계속 돈을 밀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수수료 떼먹기. 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그 많은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고객들인데 어쨌든 고객들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계약에 명시되면 이제 그런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챙겨 먹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투자 관리자들은 스타트업들에게 돈을 많이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이러한 이상한 논리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형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레이 달리오가 좀 언급을 했고, 이제 중요한 건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동시에 대규모 정부 적자가 존재를 하며 거의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엄청난 양의 부채를 더 많이 매각하거나 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자연적으로 흡수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만큼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지금.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레버리지 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과 경제를 모두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왜곡되지 않은 시장 상태에서, 그러니까 2008년 전이죠.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시장이 이제 좀 과열 양상을 보이면 뭐 금리 인상을 해서 다시 그 과열을 시키고, 또 과열이 시켜지면 다시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시 경제를 부추기고 또 과열 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 과열된 상태를 다시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어요. 이런 컨트롤이. 근데 2008년 이후 시장이 왜곡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 세계에서는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미 시장이 많이 왜곡됐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면 과열된 경기가 식는 게 아니라 다 파괴가 됩니다. 시장과 경제 모두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파괴된다는 얘기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 지금의 상황을 계속 부채를 찍어내서 떠받드는 방식으로밖에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을 사들이고 정부 적자에 자금을 대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 그건 당연히 중앙은행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새로 인쇄된 돈으로 결국 생산된 부채를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기로 계속 떠받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해서 막고 싶겠죠, 당연히. 근데 양적 긴축도 이미 실패가 됐잖아요. 몇 개월 하지도 못하고 수년간 이렇게 예정돼 있었던 계획된 양적 긴축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양적 긴축을 완전히 마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긴축 정책은 사실상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다. 계속 완화 정책으로만 가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시스템 전환 전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 달리오는 건전한 금융이 창밖으로 던져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력은 계속될 것이다. 레이 달리오도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특히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달러, 유로, 엔화에서 가속될 것이다. 어떤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 계속 화폐를 인쇄를 해서 부채를 계속 사들이는 행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연금 및 의료보험 책임의 지급기간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이것은 이제 저번 건드라크 인터뷰에서도 이제 나온 얘기죠. 결국 이 연금 수령 기한을 계속 뒤로 밀어두는 그런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할 거다. 그것을 이제 레이 달리오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을 것이다.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정부죠, 정부. 그리고 연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돈이 없을 것이다. 왜냐? 현재 연금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많은 연기금은 규제 당국과 합의한 수익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렇게 합의한 그런 수익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시장의 기대 수익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했던 그런 합의됐던 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에 내장되어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수익률은 7%가 아니잖아요. 지금 연기금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이거는 미국 기준에서 연기금은 매년 7%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시장 수익률은 이것보다 밑돌아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밑돌 겁니다. 그 결과
이러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돈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돈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산시장 가격을 엄청나게 급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급등을 시키려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유동성은 또 어디서 가져올까요? 이건 이제 뒷부분에서 마무리하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형적으로 교사들 그리고 공무원들이다. 근데 지금 이들이 예산 삭감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그들의 이익 감소를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연금 의무는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 의무는 종량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을 부양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 때문에 이러한 의무에 자금을 댈 수 있는 돈도 충분하지 않다.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여기에 계속 돈을 댈 수 있는 자금줄은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당국과 약속을 했던 약 7%의 수익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금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인구 통계학적 변화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서라도 이제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결국 자금이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금을 가져오지 못하면 난리가 나죠. 연금이나 의료보험 망가지면 사람들 다 뛰쳐나옵니다. 길거리로. 다 데모, 뭐 혁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 불만을 제기하고 다 뛰어나올 겁니다. 그냥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모자른 돈은 어디선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디서 가져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M&T 정책,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의 화폐 인쇄 정책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성격의 정책이에요. M&T라는 건. 이런 형태의 정책에 의해서만이 충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금들은.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자금은 어떤 뭐 부채를 지금처럼 뭐 계획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그냥 무한이에요. 무한. 아예 처음부터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무한으로 화폐를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것만 문제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도 계속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돈을 또 어디서 가져오나요? M&P 정책을 시행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죠. 왜냐?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기초생활자금이죠. 기본소득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줄 거기 때문에 그 돈은 결국 또 다시 시장으로도 흘러 들어가겠지만 당연히 금융시장으로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새로운 장기적인 정상 정책을 내놓는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나올 때 그때까지만 유효한 거겠죠.
지금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로는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장기적인 이제 통화 정책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새로운 시스템이 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수익, 이 수익에 눈이 멀어서 무조건 투자에만 목매면 안 됩니다. 제가 투자를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부터 같이 하냐? 앞으로 향후 닥치게 될 미래 대비 이것도 같이 하면서 적절한 투자 시기가 오면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명명되어지는 4차 양적 완화 이때부터는 오히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기존에는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소비를 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그 유동성 홍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으로부터 얻는 수익, 그리고 여기에 금융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하지만 이 투자와 함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미래에 대한 대비. 이게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보험이잖아요, 보험. 실물자산, 금과 은. 여기에 자산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시대에서는.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90% 자산으로는 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나중에 4차 양적 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현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전문적인 트레이너 분들은 뭐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을 거고, 이거는 뭐 어떻게 쓰든 뭐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최소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10%는 실물 금과 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올 겁니다. 이게 뭐 20년, 30년 뒤에 올 거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미 지금의 이 통화 시스템 자체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2030년 제가 말씀드렸죠. 2030년 이후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히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2024년 미국의 대선이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더라도 어쨌든 2024년에는 끝납니다. 이때는 아마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이때부터 뭐 MMT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때부터 시장 대응은 또 달라지겠죠.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할 일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금융에 대한 공부, 이것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대비, 이거는 이제 실물 보험,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제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투자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면 실물 금은은 없어도 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뭐하러 해요? 굳이. 하지만 지금은 투자자가 아니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0% 정도는. 그리고 이제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대중들 입장에서 볼게요. 투자 안 해도 됐습니다. 과거에는. 금융 관련해서 투자 안 해도 됐었어요.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금융에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금융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점점점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4차 양적 완화부터. 정말로 역대급, 역사적으로 없었던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무한으로 풀릴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환경에 적응을 해야겠죠. 과거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금융 엘리트들 계속 경고를 하는 게 다 일관성이 있죠.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 어느 한 목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환경이 변할 것인지 이것도 다 의견이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미래를 대비하면서 투자에도 결국 눈을 떠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실물 금과 은은 이제 보험 관점으로 천천히 분할로 접근을 하셔서 어쨌든 10% 정도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넣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4차 양적 완화 최소한 4차 양적 완화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는 또 제로섬 게임 시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반드시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손실을 봐야 되는데 최소한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피해자가 아니길 바라요. 그래서 금융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드렸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